자, 삼각형 하나 그릴게요. 삼각형의 가운데다가 사각형 형태 그리기로 그릴까요? 가운데다가 100에 100짜리 하나 그려주시고, 가운데다가 그다음에 80에 80짜리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R을 지금 10파이로 할 거니까 6R 정도 넣어서 하나 그려주세요. 자, 머신에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막혀있는 형태가 기본 포켓이에요. 이 기본적으로 일반 포켓 막혀있는 형태 우선 기본적으로. 자, 가공 경로창에 포켓 들어옵니다. 이 2D 가공 이 3D에도 포켓이 있어요. 3D 포켓 말고 2D에 있는 포켓으로 들어오세요. 자, 여기를 누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마우스 여기서 우측에 밀링 가공 경로 어디 갔냐, 여기에 포켓이 바로 있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우측 버튼 누르고 밀링 포켓, 뭐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포켓 들어갑니다. 자, 포켓은 방향이 없어요.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방대 방향이든 막혀있는 도형, 예? 그죠? 오픈되어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 영역으로 메인을 잡아주시면 돼요. 영역으로. 그러면 내가 가운데 빈 공간을 띵 누르면 되는 거예요. 해주시면 돼요. 자, 공구에서 자, 우선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세공구 생성해서 10파이 엔드밀 잔삭도 해야 되는데 10파이 엔드밀 그냥 할게요. 자, 절삭 조건은 무시하겠습니다. 자, 절삭 파라메타 창을 갑니다. 자, 일반 가공, 모든 면이 막혀있는 형태가 일반 가공이고요. 우선 기본 포켓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일반 가공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일반 가공, 막혀있는 면, 사면, 어느 면이 하나 열려있지 않은 일반 가공 형태. 자, 황삭에서 여기서 스타일을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예전에는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들 사용해요. 근데 요즘엔 무조건 요걸 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패턴을 한번 선택을 보고 나서 얘기를 할까요? 마이너스 진입동 마이너스 20mm라고 한번 넣고 볼게요. 5mm만 넣을게요. 5mm만. 딴 거 다 안 건들고 우선 어차피 다 진입 기본 형태는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확인 하면 이렇게 나와요. 툴패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선 하나 꼭 알고 가야 되는 게 절삭 패턴의 형태는 황상에서, 자, 왕복 절삭 같은 경우에는 정삭을 한번 켜줘야 돼요. 왕복으로 정삭을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왕복 절삭 같은 경우에는 꼭 정삭을 한번 켜주셔야 돼. 정삭을 하고 한번 켜줄게요. 보면 경로를 정삭료를 주고 이렇게 돌다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왕복으로 패턴으로 하고. 자, 그리고 정삭을 빼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오버랩 끝날의 패턴을 한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단순 형태라 직각으로 툴패스가 나오죠. 근데 요 유심히 봐야 될 게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직각으로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죠? 직각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패턴도 요것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패턴들을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을 해도 써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포켓이라는 기능이 오래전부터 9.0 한 10년 20년 전부터 있던 기능들인데, 제가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머니센터가 있을 때 하이스 앤드밀도 많이 쓰고, 정상할 때 뭐 피드가 1000 이하로 거의 대부분 넘어갔었어요. 그죠? 800, 뭐 라핑 앤드밀 쓰고 이러던 시절, 커터도 막 깊이를 많이 매겨서 통통통통 치던 시절. 근데 요즘에는 고위성 커터 많이 쓰고, 그죠? 정삭도 초경 앤드밀을 쓰기 때문에 좀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뭐 간단한 이런 조리들은 뭐 정삭 피드가 1800, 2000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감속량에 대한 코너에 바닥에 뭐 툴마크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고위성 커터도 마찬가지. 고위성 커터, 그래서 고위성 커터나 정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모든 툴패스에 R을 넣을 수 있는 패턴은 얘밖에 없어요. 지금 옛날에 있던 것 중에는. 그래서 무조건 요즘 대세는 이거예요. 딴 거 안 써요. 요것만 써요. 요것만 쓰고, 요거 쓰고. 얘의 특징은 뭐냐? 다른 건 없는데, 다른 건 다 여기가 죽죠. 코너 반경 처리 라는 구간에 얘를 체크를 하고, 코너 반경 처리, 제가 여기 뭐 그거 얘기할 때도 있죠. 이 좁은 구간 엔드밀 이렇게 찍으면 여기 죽는다. 예? 거기에 R을 만들 수 있는 건 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 무조건 대세는 얘예요. 그리고 지름은 대세가 아니, 지름은 지름 곱하기 100분의 5. 그럼 얘 한 0.5 정도 나오겠죠? 10파이 정도 되면. 얘를 쓰는 이유는 모든 패스에, 모든 툴패스 끝단에 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대신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따가 영상을 보면서 정도 레벨에 대한 설명을 들어갈 거예요. 고위성 커터 때문에. 자, 트로이코달 모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건 뭐 여러분들이 패턴을 아무거나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선택을 한 필요에 따라서. 자, 요것도 안 써요. 뭐 굳이 여기다 지금 넣으면은 패턴이 한번 볼까요? 그냥. 자, 여기서 과부하 영역만이라고 트로이코달 모드를 절삭을 ON을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안 써요. 안 쓰고 이렇게 반경을 만들면 생으로 지나가는 일자 구간으로, 그러니까 툴이 풀컷으로 양쪽이 들어가는, 이렇게 풀컷으로 엔드밀 이렇게 들어가는 양쪽이 다 닿는 구간에 반경을 만들어서 트로이코달을 만들어 주는 건데, 확인 한번 볼까요? 안 써요. 그죠? 풀컷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다이나믹이라는 기능으로 절삭을 할 거예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옛날에 초창기에 나온 거니까 이렇게 낼 수가 있는데, 뭐 전체라고 하면은 뭐 다 이렇게 까는 거죠. 근데 굳이 이럴 필요 없고요. 얘는 쓸 때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코너에 반경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공구지름 비율은 퍼센테이지, 여기 내가 뭐 반씩 까겠다, 뭐 50%, 뭐 이렇게 되겠죠. 50%, 아니면 가공 간격 6mm,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돼요. 일정한 오버랩의 재가공 공차는 정상 윤곽과는 상관이 없는 애기 때문에 뭐 굳이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윤곽의 재가공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동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따가 볼 테니까요. 진입 동작부터 볼게요. 꼭 알아야 됩니다. 진입 동작은. 자, 헬릭스 우선순위는 무조건 헬릭스가 돼요. 우선 이거 먼저 보고 넘어가겠다. 왜냐면 잠깐만요, 이걸 보고 넘어가야겠어요. 정도 레벨. 자, 정도 레벨 파라미터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기계를 운용할 때 내가 왜 제조사 카탈로그 넣는 대로 넣는데 공구 수명이 안 나와.
근데 가라고 했는데 감속량이 떨어져. 해봐요. 우선 정도 레벨이 기본적으로 정도 레벨이라는 거는 G05.1 자 G05.1 Q1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예전에는 부품용 컨트롤러 32i 그 다음에 21i 0im 0m이 뭐 이 버전이 G05.1 Q1이라고 하는 선행 제어 모드예요. 정도 레벨을 선행 제어를 하겠다. 1부터 10까지가 뭐예요? 1부터 10까지가 황삭 파라메타에서 정삭 가감속의 양이에요. 가감속의 양. G05P만은 금용용 컨트롤러라고 하면 31i, 18i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깡통에 금용 옵션을 넣으면 200블록 선독 제어가 되는 거고 AICC라고 하는 건 정도 레벨이 우선 깡통을 사도 요즘에는 G05.1이라는 선행 제어 모드가 무조건 들어와요. 그 대신에 앞에 선독 제어 양은 20블록이 떨어져요. 금용 부품용 기계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DNM, 밍스, 두산은 밍스 뭐 이런 장비고 화천은 베스타 뭐 이런 장비가 되겠죠. 베스타 뭐 이런 장비가 될 거고 금용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31i가 들어오기 때문에 31i, 18i는 G05P만이라는 정도 레벨 들어가요. 기본 옵션이 600부터 시작을 해요. 선독 제어가. 근데 요즘에는 이게 두 개가 다 합쳐져서 무조건 요거 하나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 하나에서 G05.1 Q1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원을 만났을 때 감속량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지난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직선은 우리가 6000을 가라고 해도 10,000을 가라고 해도 볼스크루가 하나만 땡기면 되니까 똑같이 피해가 나와요. 예? 근데 원은 아까 말했지만 XY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내가 원호가 이 정도 레벨이라는 거는 R1부터 5까지가 황상 레벨이에요. 황상을 할 때. 이 차이는 치수가 0.2 정도, 0.1에서 0.2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30파이의 원을 10파이 엔드밀로 야 정도 레벨이 R1로 한 바퀴를 휙 돌아. 그러면은 작아. 빨리 감속량이 없이 빨리 돌아요. 근데 치수가 안 나와. 밀려가. 그죠? 빨리 지나가니까. 근데 정도 레벨을 맥스로 주면 그래도 근사치에 붙어 나오는 거죠. 그 대신 감속은 내가 1800으로 가라고 했지만 좁은 구간을 만날수록 큰 원의 반경에 XY가 움직이는 반경에 따라 감속량이 400이 되든 300이 되든 피드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제조사에서 이걸 맞출 때는 뭘 맞춰요? 야 우리 건 여기를 두면 무조건 이 치수를 맞춰야 되는 감속량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높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원을 만날 때마다 감속량이 커지기 때문에 공구가 회전을 하고 있고 절삭을 해서 공구가 마모가 되죠. 네? 자, 이게 이제 정도의 AICC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곽 가공을 할 때도 샤프라는 기능을 우리가 저거 앞에 계신 대표님이 한번 물어보셨는데 윤곽을 할 때도 이 윤곽 잡으면 여기에 반경 나온다 그랬죠. R 나온다 그랬죠. 이게 샤프로 안 잡으면 직각으로 톨패스가 나와요. 그럼 이게 R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는 이게 내가 5000으로 당겨놨어. 그럼 5000으로 여기를 도착을 해서 쿵 하고 기계는 한번 흔들려요. 예? 막 달려야 되니까 지금 여기 반대로 달려요. 왜냐면 도착했다. AICC2가 없어. AICC가 없어. AICC가 없으면 무조건 달렸는데 도착도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가요. 예? 그럼 모양이 짱구어지지. 대빠가 돼버려요. 각이 안 살고 이 도착 안 했는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AICC가 있어. 그럼 여기 한번 쿵 찍고 넘어가요. 섰다가. 그럼 바닥이 5000으로 갔는데 어떻게 돼요? 바닥이 폭 파이고 기계는 움찔하고 옆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R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R이 있으면 5000으로 달려. 나 여기 치수 맞춰야 돼. 여기서부터 감속이 시작되는 거야. 그 근처 감속이. 달리다가 우리 브레이크 밟으려고 그러면 미리 가야 되잖아요. 여기 서야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을 만나기 직전 전에 어느 정도 순간부터 감속이 들어가 원을 만나고 다시 넘어간 다음에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ARCC라는 기능이 필요한 거죠. ARCC와 정도 레벨의 단계. 그래서 정도 레벨이라는 거는 감속량. 그리고 요즘에는 스무딩이라고 하는 모드가 하나 더 붙어요. 뒤에 스무딩이라고 하는 모드가 하나 더 붙는데 내가 들어갔나? 스무딩 모드라고 하는 컨트롤러에 들어가는데 정의는 뒤쪽에 0.8 뭐 이런 식으로 스무딩 모드. 근데 이제 금형에 쓰면 안 돼요. R이 죽어요. 각이 죽어. 네? 금형에 쓰면 부품 가공용으로는 바닥에 워터마크라든가 기계 부품의 코너에 R이 살짝 만들어진다고 1000분의 얼마 만들어진다고 해서 부품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호에서 이거 돌리면 각이 서야 되는 부위가 살짝 죽어 나와요. 네? 그러면 발이 차요. 그래서 코어에서는 안 쓰고 금형용 우리가 부품 가공용으로는 스무딩 모드를 집어넣으면 기계 감속량이 좀 R과 직각인 부위 R을 임의의 R을 넣어서 부드럽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형집이랑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뒤에 스무딩 모드는 안 씁니다. 저희 쪽은 안 씁니다. 부품에서는 당연히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지들만의 코드가 따로 있어요. 화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지만 당연히 스타트는 이걸로 해요. G05.1 Q1이나 G05P만으로 스타트는 하는데 그 앞에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정도 레벨은 G105 이런 식으로 따로 집어넣어요. 앞에 한 줄이 더 붙어야 돼. 화천 같은 경우에. 왜 귀찮게. 예? 귀찮게. 그래서 앞에 정도 레벨을 하나 붙어 주셔야 되고, 모드는 우리가 옛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옵셋 버튼을 누르면 정도 레벨이라고 하는 옵셋 버튼을 누르고 커서 여기 소프트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정도 레벨을 몇 번을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레벨은 한번 입력을 하면 그 입력한 숫자가 기계를 껐다 켜도 항상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한번 입력한 숫자가. 그리고 화천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커스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지금 쓰고 있는 정도 레벨 값과 이 위에 스무딩 모드 0.8을 넣는다 그러면 이쪽에 라인에 줄이 하나 생기겠죠. 스무딩 모드를 쓰고 있는 지금 HCC의 모드가 표시가 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천 같은 커스텀 버튼을 누르면 마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도 레벨 선택이라고 하는 창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정도가 먼저인지 여기 보면 M843 뭐 이런 식으로 붙어 뭐가 중심이 정도가 먼저인지 황삭이 먼저인지 가감량을 여기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코드가 또 틀리고요. 당연히 코드로 지령을 하고요. 판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거 로보드릴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을 해놔서 내가 커스텀 몇 번을 누르면 정도와 스무딩 모드의 어느 정도 스무딩 모드의 위치와 정도 레벨을 높이를 커스텀 해놓은 버튼을 누르면 거기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로보드릴 같은 경우는 이게 2000년식인가 2001년식인가 아무튼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중량도 집어넣고 하면 가감속량이 좀 더 커지죠. 무거우니까. 그거 사용 지령은 이래요. 그냥 부품용은 G05.1이 들어가고 정도 레벨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형용은 G05P만 들어가고 뒤에 정도 레벨이 들어갑니다. 화천 같은 경우에만 특이하게 앞에 아무 의미 없이 G05가 들어가고 스타트만 따로 들어가야 되고요. G105가 들어가고. 근데 이게 가동 중에 내가 요걸 빼먹었다. 나 지금 황삭 조금 쳤는데 감속 너무 심해. 갑자기 감속량을 줄이고 싶어. 그러면은 싱글블록 한번 걸고 MDI 가서 MDI 누르고 G05.1 R2 1 넣고 스타트 한번 누르고 다시 메모리 누르고 스타트 누르면 정도 레벨 떨어져요. 네? 굳이 데이터에 내가 안 넣어도 MDI 한번 입력하면 데이터는 다시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화천 이렇게 하고요. 당연히 61.1 이건 저거네요. 이건 마작 트롤은 M821에서 81 그죠? 9까지 10까지 피니시 모드라고 M 코드가 마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있고요. 자,
하이드라인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톨러런스 값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뒤쪽에 T0.0005 이렇게 뭐 원래는 이가 이제 공차 우리가 이제 우리 윤곽 가공할 때 공차 설정했잖아요. 우리 여기서 이 공차를 톨러런스에다가 넣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이드라인 컨트롤러에서 매뉴얼에 보면 그 값보다 동일하거나 커야 된다라고 동일한 것보다는 그 원하는 공차값보다 큰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값보다 큰 값을 뒤에 소수점을 하나를 더 때려 넣는 거예요. 0.0055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톨러런스는. 근데 우리가 얘가 왜 차이가 있냐? 우리가 하이드라인하고 우리가 이제 하이퍼밀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왜 쓰냐면 정도 레벨을 이 톨러런스 값이 모든 툴패스에 여기를 정의한 값이 매회 들어가요. 황삭 때는 커졌다가 중삭 때는 공구 정도에 하나하나마다 들어가게 돼요. 하나하나마다. 거기서도 우선 차이가 있죠. 우선 거기서도 계속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무딩 모드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이렇게 끊어져 있는 애를 부드러운 반경값으로 공차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거르기에서 만들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거르기에서 원을 만들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근데 사초규명은 안 된다. 네, 사초규명은 쓰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초규명 쓰시면 안 되고.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지들 말로는 뭐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쓰면 뭐 이런 얘기고요. 우리가 정도 레벨을 8일 때의 커터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는 공구 수명을 늘리기 위한 거고 기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 정도 레벨이 8일 때 이거 위화 장비고요. 그냥 자 이 코너에서 내가 지금 피드를 한 3,000, 4,000 땡겨놨을 거예요. 4, 5천을 땡겨놨을 거란 말이에요. 안 가요. 왜냐하면 정도 레벨이 지금 8이 들어가 있어요. 정상 레벨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범위가 넓어지면 직선 구간만 빨리 돼요. 지금 우리가 소리가 안 들려서 마이크를 꽂아놔 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다시 보게 되는 시점에서는 소리가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바다닥 바다닥 소리가 들어가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피드를 여기 보면 피드가 나와요. 이제 지금 원을 들어갈 때도 진입을 할 때도 헬리컬로 하고 감속을 하죠. 진입을 할 때도 그렇고 감속이 너무 지금 내가 얼마를 했느냐 보면 지령은 내가 한 5, 6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안 올라가. 계속 원을 만나니까 감속을 때려야 되니까 그죠? 자 여기서 정도 레벨이 1일 때 내가 일부러 확 다이나믹한 변화를 위해 얘를 놓았어요. 아까랑 똑같은 포켓인데 틀리죠? 그러면 코너에서 떠는 것도 틀려요.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고회전에 원래 하는 절삭 조건이 아니라 코너에서 감속량이 들어가니까 그죠? 마모가 공구 팁에 마모만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빨리 가죠. 이거 소리도 이제 절삭 조건 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한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삭을 칠 때는 정도 레벨을 감속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R이 안 들어가면 쿵쿵 쪄요. 예? R을 만나서 어느 정도 감속은 해야 되니까 R도 나와야 돼. 예? 툴패스에 R이 반경값이 들어가야 되고 정도 레벨은 최대한 떨어뜨려야 돼요. 우리가 빨리 지나가면 원은 더 어떻게 돼요? 많이 남죠. 빨리 지나가니까 원의 치수가 나오는 게 절대 마이너스로 절삭이 일어나지 않아요. 더 커지진 않아요. 밀려서 여유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커터를 쓰시거나 고위성 커터를 이거는 이게 아마 이게 나크인가? 나크 80인가 그럴 거예요. 나크 80인가? 나크 80 아니면 KP4M 금형강 종류를 황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도 레벨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 공구 수명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이나믹 가공의 이것도 포켓 고이송 엔드밀 이것도 고이송 엔드밀이에요. 고이송 엔드밀인데 여러분들이 고이송 엔드밀 써버리면 정도 레벨을 안 건들고 써버리면 공구가 얘네 분명히 카탈로그에는 뭐 4,000, 5,000, 3,000 가라고 했는데 조금만 가면 공구가 없어져. 알이 뭉그러져. 감속량이 너무 세서 그런 거예요. 감속량. 고이송 엔드밀도 마찬가지로.
감속량이 너무 세서 그러기 때문에 감속량을 최대한 적게끔 소리를 들어보셔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서 길게 뺐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길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동일한 영상이고요. 뭐 다이나믹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정도 레벨 있을 때 다이나믹을 했을 때 측면으로 저립을 하는 거죠. 측면으로 저립을 할 때도 이게 지금 내 정도 레벨 10일 때 넘어가는 감속 내가 5천, 4천, 3천으로 끄라고 했다라고 해도 감속이 안 가요. 마찬가지로 정도 레벨을 좀 줄이면 아까와 움직이는 게 같은 속도인데 넘어가는 게 틀리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정도 레벨을 꼭 변화를 줘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는 꼭 툴패스에 R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이따가 카타 같은 경우에 절삭 조건을 넣는 방법을 설명을 할 테고, 또 뭐 하나 빼놓았는데 어디 갔냐 하고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정도 레벨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포스트를 주는 거에서는 제가 드리는 거에서는 정도 레벨을 수시로 변경이 가능을 해요. 수시로. 근데 그때 입력을 해야 돼서 그러는 거지. 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해서 변화를 줘서 사용을 가시면 하고, 수동 입력으로라도 입력을 하셔도 돼요. 자, 황사 파라메타에서 진입 동작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을 할 때 우선순위도 헬리컬이에요. 내가 고이성 코터로 절삭 조건을 만약에 5천을 준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수직할 때 잘 봐요. 진입을 할 때 Z축 이성 속도와 이성 속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Z축 이성 속도에서 2000 맨날 거의 지금 늦죠. 2000으로 늘어가요. 근데 이성 속도는 우리가 고이성 코터면 뭐 5000이 될 수도 있고 5500, 6000이 될 수도 있고 4000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로 내가 5, 6천을 때려 넣어도 작은 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기가 알아서 줄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굳이 내가 이성속도 따로 넣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실 필요 없고, 원으로 진입을 메인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가 깎을 수 있는 절삭 조건으로 진입을 할 때 링크가 알아서 줄어들게 됩니다. 헬릭스. 그래서 우선 메인은 기본은 헬릭스가 돼요. 그리고 최소 최대 반경은 여기 가보면 원래는 여기가 150%인가 들어가 있고 최대 반경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동일한 사이즈로 맞춰 놓으면 그냥 45% 나죠. 공부 지름에 45%니까 가운데 이게 헬리컬로 이렇게 만들면 가운데 기둥이 없이 나오게 돼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가운데 기둥이 없이 나오게 되니까 그냥 45%로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기본으로 하지 마시고 45% 정도로 해주시게 되고, 절삭 높이 1mm가 높은 지점에서 헬릭스를 시작을 하겠다. 뭐 이런 거 딱 보시면 알겠죠? 1mm가 높은 지점에 시작을 하고, XY 여유, XY 측면의 가공, 우리가 진입을 할 때의 측면 가공 여유량이에요. 진입을 할 때. 근데 이 값이 크면 잘 보세요. 이거 고쳐볼게요. 진입 각도는 3도. 자, 여기 보면 엔드밀은 3도에서 5도 정도 주는데, 커터에는 여기가 램핑 각도라고 하는 게 커터 제조사보다 이렇게 램플 각도가 어디가 있냐, 이 경사 각도라는 게 존재를 하죠. 이게 왜냐면 왜 존재를 해요? 커터 날은 크면, 파이가 크면 이렇게 여기 벼 있죠. 경사가 세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다가 뒷방 대결 단단 말이에요. 경사가 세면 커터 날이 없는 구간을 때려지잖아요. 그래서 BLMP 같은 경우에는 왜 만만하니까 많이들 쓰시는데, 제일 저렴하고 카피도 많이 나오고 각도가 약해요. 1도인가 밖에 안 떠요. 히타치나 이런 것들은 보통 한 3도까지도 때려 넣는데 각도가 가운데 빈 구간이 좀 많기 때문에, 팁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1도를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1도를. 그래서 경사각도 지금 2도, 왜냐면 사이즈가 작으면 빈 공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2도까지 나오는 거죠. 2도, 뭐 20파이는 15도, 그 다음에 뭐 33파이 되면 뭐 1도 뭐 이렇게 내려가다가 자, 여기 되면 33파이 커지면 33파이까지 되면 뭐 0.9도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0.9도.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여러분들 큰 건 안 쓰시니까
그냥 31 1도 넣고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BLMP 같은 경우에 제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황사 컨터가 BLMP일 거예요. BLMP 왜냐면 고지선 컨터가 제일 접하기 쉽고 저렴하고 카피도 많고 여러분들 많이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쓰고 당연히 R은 뭐 여기 보시면 될 거고 R은 2R 넣으면 돼요. 2R. 자 이렇게 됐고요. 어디 보자. 자 XY 가공 여유. 그래서 이제 지니까 커트 고정을 쓴다라고 하면 1도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Y 가공 여유가 1mm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1mm가 뭐냐면 여기서 스타트를 누르면 여기 진입할 때 원을 평면에서 볼게요. 원을 아이고 다시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붙었을 때 여기 붙었어요. 여기 측벽에 여유가 1mm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1mm를 주고 하게. 근데 여기가 왜 기본값이 1mm가 들어가 있냐? 그럼 야 크면 되지. 내가 여기를 예를 들어 가운데쯤으로 옮겨 볼게요. 가운데쯤으로. 근데 이것도 바꾸신 이것도 잘 안 써요. 이렇게 여기를 35로 고쳐 볼게요. 35. 그러면 아이고 35 안 들어가네. 30으로 들어갈게. 30으로 하게 되면 뭐 가운데쯤 시작을 하겠죠. 가운데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라는 여유를 준 거예요. 큰 값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큰 값을 넣게 되면 당연히 가운데 쪽으로 그 측벽에서 멀어지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진입 위치를 가운데쯤을 잡아야 처음에 헬리컬로 공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생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안 만드니까 이게 제일 안정적이긴 하죠. 제일 가운데 쪽으로 와요. 근데 이제 이 위치는 이제 XY 여유가 너무 큰 값이 있으면 아까처럼 알람이 떠요. 에러가. 내가 여기다가 40이라는 값을 넣으면 야 안 된다고 나오죠. 왜냐하면 측벽 기준으로 40이라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죠?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이 들어가 있는 기본값이 1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공간이 좁아도 웬만큼 들어가라. 그래서 그 대신에 보통 큰 값을 대충 이런 걸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도 안 쓰고요. 나중에는 점을 찍어서 그 위치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근데 대충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X값을 XY 여유를 그 의미다 라는 얘기고요. 뭐 공차는 뭐 이 헬릭스 1에 대한 공차이기 때문에 뭐 신경 쓰시고 어차피 향상요율을 주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자, 모든 진입이 실패했을 때는 이게 아까처럼 내가 이 진입값이 숫자를 아까 40으로 나왔을 때도 안 나왔죠? 안 나오게 하고 요게 이렇게 되면 진입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수직으로 진입을 해버려요. 그럼 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진입할 이 공간이 안 나오거나 폭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 그냥 무시하고 다음 포켓 먼저 하고 빠진 데만 내가 다시 체크를 해서 램프나 진입 조건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차라리 그냥 다음 영역으로 나오게끔 기본으로 잡아주시고 이송 속도로 잡아주시고 이건 뭐 CW 시계 방향이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형 형태를 할 거냐. 그 다음에 진입 윤곽 형태로 진입은 외곽에 있는 이거 바꿔볼까요? 일로 하고 진입 형태 이거를 체크를 하면 외곽을 램프 형태로 진입을 해요. 외곽의 진입 형태를. 근데 이거는 공간이 좁을 때만 거의 그러니까 포켓이 들어갈 여유가 안 되는 이 공간에 그냥 외곽 형태로 램프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포켓이 진입이 안 될 때. 근데 이 옵션이 안 켜져 있으면 실패만 하고 최소 내가 몇 미리 이하 한 10mm나 5mm나 이런 값을 넣어 놓으면 그 안까지는 무조건 윤곽으로 돌아버리는 거죠. 윤곽으로 항상 여유로. 그런데 지금은 이미 보이니까 볼게요. 이 상태로 이거 빼버리고 왜냐면 외곽으로 돌아야 되니까 이것도 큰 값을 확인할게요. 아이고 이걸 큰 값을 넣어야 보면 여기서 진입을 할 때
외곽 형태를 따라서 테이프 이렇게 램프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포켓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안 써요. 보통 진입점을 찍거든요. 나중에 되면 진입점을 찍고 내가 봤을 때 한번 돌려보고 스타트 했을 때 제일 부하가 저걸 시작이 되는 점에다가 점을 찍어버려요. 시작이 되면 양이 많으면 그렇게 해서. 근데 처음에 한두 개 할 때는 뭐 어떻게 진입하면 어때 할 때는 그냥 뭐 1mm를 주고 시작을 하겠죠. 지금 이거는 공간이 좁지 않으니까 안 나올 테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아직 설명은 다 안 끝났는데 식사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